ICT 출판 전문기업 아카데미소프트입니다. 선생님들의 동력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GTQ 1급 문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1급은 총 4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별로 배점이 다릅니다. 문제 1번은 고급 도구를 활용한 문제로 20점의 배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사진 편집 응용으로 똑같이 20점의 배점이 주어졌습니다. 문제 3번은 포스터 제작으로 25점의 배점이 주어졌고요. 마지막 문제 4번은 웹페이지 제작으로 35점, 제일 큰 점수로 배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화면을 키워서 크게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완성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효과를 주었고요. 그림에 있는 부분을, 특정 부분을 오려서 그림을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모양 도구를 이용하셔서 모양을 집어넣고 글씨를 쓰면 1번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물병은 실제 있는 모양이 아니라 펜 도구를 이용하셔서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완성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효과를 주어졌고요. 특정 그림을 오려서, 그 부분만 오려서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양 도구 들어갔고요. 글씨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2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특정 부분에 색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색조, 채도, 색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색을 변경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과 4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문제 3번은 이미지가 1번과 2번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갔고요. 이미지의 형식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렌딩 모드가 사용이 됐고요. 특정 이미지보다 좀 더 흐리게 나와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 조절. 그 다음 2가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것을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 이런 기능이 중점적으로 들어갔고요. 모양 위에다가 글씨를 집어 넣었는데요. 글씨도 4개나 써야 되게끔 내용도 많이 늘어났고요. 글씨에 효과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4번은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도 3번에서 사용했던 기능에다가 내가 직접 만드는 펜툴, 1번에서 봤던 펜 도구를 이용을 하셔서 도형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1번은 내가 만든 도형에다가 그림을 집어넣는 거지만 4번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펜 도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와 같이 본 것처럼
1급은 총 90분 동안 4개의 이미지를 완성을 하셔서요. 70점 이상 점수를 맞으면 합격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유의사항에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파일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로 공백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저장하실 때에는 내 PC의 문서, GTQ에 2가지 포맷으로 저장해 줘야 되겠습니다. 2가지 포맷은 밑으로 내려오셔서 크게 보시면 JPG와 PSD 이렇게 2가지 명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각각 문제별로 2개씩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어야지만 1급 문제를 다 완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하여서 감독관 PC로 답안을 전송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내가 완성한 파일을 전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업 도중에도 수시로 컨트롤 S키, 저장키를 눌러서 원본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작업이 완료가 되면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JPG와 PSD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답안 전송은 여러 번 수행해도 상관이 없으시고 마지막 전송된 파일로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 마지막 타임에 보내신 걸로 채점되시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 선택을 누르셔서 답안을 전송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최종적으로 저장한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제출할 답안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하신 후에 이상이 없으면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까지 명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배치 등의 편의를 위해서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입니다. 시험장에 오시면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서 새 문서를 열어 놓으시고 한글 영문이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해 놓으시고요. 단위가 픽셀로 맞춰져 있는지 꼭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개체들을 최대한 정확한 위치와 크기로 지정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지 모드는 별도의 조건이 없을 때는 RGB 8비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모드는 RGB 8비트이시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흰색으로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작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답안 파일은 해상도가 72픽셀이어야 됩니다. 해상도가 변경이 되면
텍스트의 크기가 설정값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상도는 72픽셀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4번, 레이어는 각 기능별로 분할해야 하고 임의로 합칠 경우나 각 기능에 대한 속성을 해제할 경우 해당 요소는 0점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PSD 파일은 조건에 맞추어 이미지의 크기를 축소해서 저장하시고요. 최종 답안 저장 시에 임의로 레이어를 병합하거나 잠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급 시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